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은행이 좋아하는 재무제표 구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대표가 직접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이 대출이나 보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왜 한도가 안 나올까요? 그럴 때 은행은 단순히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 안에 있는 구조를 봅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은행이 어떤 회사를 안정적으로 보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좋아하는 재무제표 구조는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세 가지가 정리된 구조입니다. 첫 번째, 매출보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구조. 두 번째, 이익이 실제로 남는 구조. 세 번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은행은 많이 버는 회사보다 빌려줘도 갚을 수 있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만들어야 하는 재무제표도 결국은 상환 가능성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은행은 매출 규모보다 매출의 안정성을 봅니다. 대표님들은 보통 매출이 크면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은행은 그 매출이 얼마나 꾸준한지, 들쭉날쭉하지 않은지를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은 매출이 크게 나오고 어떤 달은 거의 없는 구조라면 외부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모가 조금 작아도 최근 6개월, 1년 흐름이 안정적이면 상환 능력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일회성 매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복 거래처와 정기 매출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은행은 이번 달 숫자보다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이 아니라 입금 구조가 중요합니다. 재무제표에 매출이 크게 잡혀 있어도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면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은 매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갚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좋아하는 구조는 매출 채권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많이 발행했는데 입금이 계속 늦고 못 받은 돈이 계속 쌓이면 재무제표는 좋아 보여도 현금 흐름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거래처 결제 조건을 관리하고 성금과 중도금 구조를 만들고 미수금 관리 루틴을 운영하는 겁니다.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회사를 그냥 두면 은행은 매출은 있는데 현금화가 안 되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행은 이익의 질을 봅니다. 이익이 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진짜 남는 구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표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마진이 거의 없는 거래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커지지만 실제로 남는 돈은 적습니다. 은행은 이런 구조를 오래 좋게 보지 않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너무 얇거나 영업이익이 계속 불안하면 이 회사는 매출 규모에 비해 체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할인으로만 매출을 밀어붙이지 않고 남는 거래를 늘리고 원가와 판관비를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은행은 단순히 많이 파는 회사보다 팔아서 남기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네 번째로, 부채 구조를 봅니다. 부채가 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부채를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차입금이 너무 많고 매달 상환 부담이 몰려있고 급한 자금을 여기저기서 끌어쓴 흔적이 보이면 은행은 불안하게 봅니다. 반대로 기존 차입금을 연체 없이 관리하고 있고 상환 스케줄이 무리하지 않고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대출을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상환 일정을 관리하고 단기성 자금 의존도를 줄이고 빌린 돈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은행은 얼마를 빌렸는가 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섯 번째로, 자본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은 구조를 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거나 대표 인출이 과하거나 가지급금 같은 항목이 쌓여서 장부가 복잡해지면 재무제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 개인 돈과 회사 돈이 섞이면 재무제표가 지저분해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회사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표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용 계좌와 카드 분리, 대표 인출 규칙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항목을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리된 느낌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금과 4대 보험 같은 기본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건 숫자 바깥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재무 신뢰도와 연결됩니다. 세금이 밀리거나 4대 보험이 자주 흔들리면 자금 관리가 불안한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기본 의무를 꾸준히 이행하면
회사의 운영 안정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부가세, 원천세, 4대 보험, 대출 상환일을 캘린더로 관리하고 미루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7번째로 대표가 숫자를 보고 있다는 흔적이 중요합니다. 은행이 좋아하는 재무제표는 회계사가 잘 만든 재무제표이기도 하지만 대표가 회사를 숫자로 관리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는 재무제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채권이 갑자기 늘면 조정하고 고정비가 올라가면 대응하고 이익률이 떨어지면 가격이나 원가를 손보는 회사는 시간이 갈수록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대표가 숫자를 안 보면 문제가 누적되고 나서야 장부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표가 월 1회라도 매출 입금, 매출 채권, 고정비, 이익, 차입금 상환 일정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는 5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출 흐름을 안정화합니다. 둘째, 입금일과 미수금 관리 루틴을 만듭니다. 셋째, 마진 없는 거래를 줄이고 남는 구조를 만듭니다. 넷째, 사업용 계좌와 카드 흐름을 정리합니다. 다섯째, 세금과 상환 일정을 밀리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 5가지가 쌓이면 재무제표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바로 점검할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근 6개월 매출 흐름이 안정적인가? 두 번째, 매출 채권이 과도하게 늘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이 남는 구조인가? 네 번째, 단기 차입금 의존도가 과하지 않은가? 다섯 번째, 대표 돈과 회사 돈이 섞여 있지 않은가? 여섯 번째, 세금과 4대 보험이 밀리지 않고 있는가? 일곱 번째, 대표가 월 1회 숫자를 직접 보고 있는가? 이 7가지가 잡히면 재무제표는 단순한 신고용 서류가 아니라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언어가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행이 좋아하는 재무제표 구조는 매출만 큰 구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이익이 남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고 숫자가 정리된 구조입니다.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출 흐름, 입금 구조, 마진, 부채 관리, 계좌 정리, 세금 관리, 숫자 점검 습관. 이런 기본이 쌓이면 자금 조달의 문도 훨씬 넓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증기관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대표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업종과 현재 자금 조달에서 가장 막히는 부분이 매출인지 이익인지, 현금 흐름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구조부터 손봐야 할지도 예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